경상북도가 의성군 일원에 신공항 배후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은 112 신고가 일평균 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가 상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문경시는 축제 기간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오미자는 약 45톤, 7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개교 4년을 맞았습니다. 최무영 학장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군의군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법적,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의성공항 신도시뿐만 아니라 의성군 전체를 공항 경제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며 권역별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내놓은 권역별 발전 전략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도내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의성을 중심으로 한 신공항 프리존은 3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60개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와 항공산업단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등을 포함한 복합 신도시로 개발하고 항공 물류와 항공산업의 앵커 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성이 하고 있는 신도시 우리 합의문에 보면은 100만 평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특화, 모빌리티 특화 도시 이렇게 세 가지 큰 틀로 가져가고 있고, 특히 의성군 공항 신도시 지역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도시계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자율주행차와 미래 항공교통, 즉 AAM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도시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어인천과 소시어스, 스위스포트 코리아 등 민간기업 22곳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항공물류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유례없는 폭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제 추석을 가을 추자가 아닌 여름 하자를 써서 하석이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 산책로를 거니는 시민들 손에 양산이 들려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그늘에 앉아 쉬는 모습도 보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시민들은 여전히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전 때 에어컨 같은 거 그렇게 안 틀었었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오니까 하루 종일 틀어놨었지. 나간 게 산 같은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실내 먼데 그런데 에어컨이 틀린데 그쪽 쪽으로 많이 갔어요. 더위 정말 무서워요. 올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겠어요. 음식도 못했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올 여름, 올 추석은 완전히 다운됐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보내야 했던 추석 연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보은과 광주광역시, 구미와 통영, 수원 등은 하루 최고 기온이 34에서 3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9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값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태풍 사이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20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고 2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더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조금 올라 이달 말까지는 평년보다 2, 3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추석 명절 특별 방범 대책을 추진한 결과 112 신고는 일평균 3.8% 감소했고 교통사고는 5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지역 경찰과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진단팀을 투입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20회 문경 오미자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오미자 45톤가량이 판매돼 약 7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는 올해 축제에서 생오미자와 건오미자 등 오미자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문을 연 지 4년이 됐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손꼽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도 높은데요. 지난 8월에 새롭게 부임한 최무영 학장은 인재를 잘 양성해 기업이 찾아오는 학교로 거듭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 로봇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최무영 학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8월 5일자로 로봇 캠퍼스에 부임한 로봇 캠퍼스 학장 최무영입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로봇 캠퍼스에 부임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간 추진 단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로봇 캠퍼스는 2020년 9월 교육부 인가를 득한 이후에 2021년 3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은 2회 졸업생까지 배출을 했는데 주로 졸업생들이 이제 취업한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하신내라든지 그 삼익 THK, 풍산 이런 기업에 지역 기업에 취업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유로메카 등 로봇 관련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취업률이 83%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고 취업률보다 더 대학 평가에서 주요한 지표가 취업 유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유지율은 100% 이렇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캠퍼스의 자랑 중 하나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캠퍼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 실무 경력이 뛰어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출신들 그리고 연구원 출신들 이런 분들이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시고 이런 교수진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 현장과 가까운 그런 실습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UR 로봇이라고 덴마크의 유명한 협동 로봇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2층에 UR 로봇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3층에는 두산 로봇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센터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습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음으로 해서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률이 높고 또 취업 유지까지 잘 되는 데는 다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로보캠퍼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천시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지역에 그 40개 폴리텍 대학 캠퍼스는 전국에 40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보 캠퍼스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천 시민들이 교육부 인가를 받을 때 열렬한 승인과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노보 캠퍼스는 영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취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 재취업을 위한 여성 재직자 과정이라든지, 여성 재취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중장년 청년 실업을 위한 중장년 청년 실업자 과정,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여러 그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그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신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4년 그리고 앞으로의 더 많은 기간 동안 지역에서 함께 하시고 또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저희가 기대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위 과정은 그렇게 전국 모집, 전국 취업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 그 비학위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실업자 과정이라든지 중장년 과정이라든지 여성 재취업 과정 이런 걸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든지 초중등 학생을 위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과학 교실, 그리고 드론 로봇 교실을 확대해서 지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상당히 이제는 성장세고 이 성장세의 그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봇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우리 로봇 캠퍼스의 학생들이 이런 성장세에 맞는 인력으로 양성되어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로봇 캠퍼스가 되고자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시 동성로 도심 캠퍼스가 2학기 개강을 맞아 교과 과정을 확대 운영합니다. 2학기부터 대구 한의대학교의 메디푸드 HMR 활용 디저트 카페 운영 실무, 토탈뷰티 프로젝트 실무가 추가되고, 수성대학교의 뷰티 관련 과정 2개가 추가돼 총 4개의 교과 과목이 신규 개설됩니다. 대구시는 또 지역대학의 도심 속 강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도심 속 공실인 동성로 구 꽃자리다방 건물의 환경 정비를 시행해 도심 캠퍼스 2호관으로 10월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6일에 선보인 도심 캠퍼스 1호관과 인근 지역대학 협력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1학기와 여름방학 동안 지역 13개 대학이 총 50개의 세부 강의를 운영해 약 3,700명의 대학생이 도심 캠퍼스를 다녀갔습니다. 대구시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습니다. 20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 다음 달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모든 대상군 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